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삼성 GS-AT71 특강 중에서 4일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은이죠. 자, 오늘은 4일차이고요. 대표 유형 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언어 파트이기 때문에 추리는 총 9가지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씩을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이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의 스타일만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저랑은 유형 1부터 유형 9까지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1번 유형은요. 어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휘 유추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유형 분석 이미 읽어오셨겠지만 저하고 가볍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 유추 이 유형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 어휘를 찾아라. 즉 앞에 낱말과 낱말, 어휘와 어휘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는 그러한 유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도 나오지만 이런 관계들이 뭐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행위와 도구, 한자성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처음에 드는 느낌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번뜩이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유형이 좀 정답 찾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혹은 앞에 낱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 낱말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 이러한 유형들을 만날 때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유형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2개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잘 보죠.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 찾아보라고 했네요. 높새, 한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해도 높새가 뭐지? 라고 했다가 한이라는 말이 들으면 아하, 이 바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높새 바람, 한이 바람. 아하, 바람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어를 이루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에 대해서 혹은 바람에 대해서, 이슬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어때요? 유형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구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정확한 문제 해석은 합성어를 이룰 수 있는 단어인데요. 높새 바람, 한이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합성어를 이루는 관계이구나라는 파악이 되셨으면 뒤에 여우는 무엇과 합성어를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딱 보자마자 비라는 이슬, 그 다음에 여우 이 관계를 통해서 비와 합성어를 이루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슬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슬비, 여우비라고 해서요. 여러분 잘못 찾아서 비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슬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 합성어를 이루는 거, 어떠한 관계를 찾는 거, 상하관계인지, 유의관계인지, 반어관계인지, 혹은 뭐 한자성어인지, 혹은 원인과 결과인지 이러한 유형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주어진 낱말의 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뒤에 들어갈 낱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처음에 보자마자 번뜩이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넣어서라도 꼭 한번 문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문제 2번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관계 유추입니다. 2개에서 3개 단어 묶음이 각각의 보기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단어 사이 관계가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 하나하나 한번 파악해 보자면 대장장이가 망치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망치는 목수가 사용을 합니다. 아하, 제작자인가?
제작자가 무엇을 만드나요? 제품을 만들죠. 제품을 만들고 이는요 목수가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계인지 아닌지 우선 정해놓고 하나하나 넣어보자고요. 작곡가가 무엇을 만드나요? 악보를 만들고 악보를 이용해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네요. 이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레스토랑, 음식, 식객이라고 했는데 레스토랑이 제작자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객이 사용자인가요? 이는 약간 왜곡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레스토랑은 제작자가 아닌 장소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제작자라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뭐 요리사, 셰프 이 정도가 더욱더 적절할 것 같고요. 뭐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음식을 이용하는 게 식객으로만 파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해당하지 않고요. 기술자가 제품 트랙터를 만들고 이 트랙터는 농부에게 사용이 됩니다. 디자이너가 의상을 만들고요. 의상은 모델이 피팅을 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명제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요. 물론 우리 주어진 내용에서 보면 뭐 P로 바꿔라. 어떠한 관계를 할 때 대소문자로 뭐 간략하게 정리하고 해라 라는 방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정확성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즉 관계라던가 명제, 유추라던가 참거짓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추론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다음 문제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쓰던가는 여러분에게 자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방법도 아직까지 나한테 딱 들어맞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원숭이 어떤 경우는 원숭이의 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기호로 해서 A 뭐 기역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소문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려고요. 자, 원숭이는 기린보다 키가 큽니다. 키라고 저는 포인트 잡았습니다. 기린은 하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몸무게입니다. 기린은 하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몸무게라고 했네요. 자, 원숭이는 기린보다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기린, 하마 이 관계는 몸무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키는요.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원숭이는 하마보다 키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는 알 수 없고요. 원숭이는 하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린은 하마보다 키가 크다 알 수 없고요. 하마는 기린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키 역시 중간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무슨 5개 예지선 다 나오는 거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이런 포인트가 잡혔다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한다면 시간을 더욱더 단축할 수 있겠네요. 명제 문제 확인했고요. 저희 그 다음 3단 논법으로 넘어가죠. 자, 3단 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 참인명제, 그의 대우는 참이다라는 거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만 알면 문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위에 유형 분석 꼼꼼히 확인하시고 저희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공부를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못 봅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삐리리 들어가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 또한 나쁘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뭐 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고요. 시험과 어때요? 연결성이 나와야 되겠네요. 무엇과? 성적과의 관련이 있어야 연결해서 하나로 쭉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면 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고요. 시험을
못 본다라는 것은 성적이 좋지 않다, 즉 나쁘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1, 2, 3, 4, 5번 중에 시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라는 것이 없죠. 1, 2, 3, 4, 5번 중에. 여기에서 대우명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참인명제의 대우명제는 참이기 때문이죠. 대우라는 것은 자리 바꿔주고 부정 붙여줍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쁘다의 부정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시험을 부정 붙여주면 긍정이 되겠죠. 어때요? 잘 봤다라는 것이다. 성적이 좋다면 시험을 잘 봤다라는 것이다. 정답은 5번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명제 3단 논법은요. 빈칸이 나온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은 빈칸이 1, 2, 3, 4, 5번 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참인명제의 대우명제는 참이다라는 거 끌고 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우명제 바꾸는 법은 참인명제 부정 붙여서 자리까지 바꿔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자리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자리 싸움 보도록 하지요. S전자 마케팅 팀에는 부장 A, 과장 B, C, 대리 D, E, 그다음에 신입사원 F, G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부장은 신입사원 입사 기념으로 팀원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에 앉는다고 할 때 항상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네요. 제가 자리를 7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7자리, 7명, 7자리 1열로 앉아있는 좌석에 앉습니다. 붙어있는 좌석에 앉습니다. 양 끝자리 옆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상구 있습니다. 자, 역시 비상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보자면 D와 F는 인접해야 됩니다. D와 F 붙어 앉아야 된다. 그런데 오른쪽 왼쪽 구분 없기 때문에 F, D로도 상관이 없겠네요. A와 B 사이에는 한 명이 앉아야 된다. A 한 명 띄고 B이고요. 그 다음에 B 혹은 동그라미 A로 갈 수도 있겠네요. G는 왼쪽에 사람이 앉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쪽을 오른쪽이라 놓고 이쪽을 왼쪽이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 누군가 앉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왼쪽이 비어야 됩니다. 1, 2, 3, 4, 5, 6, 7은 꽉 차 있기 때문에 G가 이곳이 고정이 되겠네요. 자, C와 G 사이에는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G가 여기가 고정이다 보니까 한 자리 띄고 C도 역시 고정이 되겠네요. C와 G는 자리 확정입니다. G는 비상구와 붙어있는 자리 좋아합니다. 여기서 딱 들어맞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요. 5자리인데 A와 B 사이에는 어때요? 자리 하나를 띄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3명 자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에 3명 자리를 이렇게 가져간다 치면 어때요? D와 F가 갈 자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역시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A와 B 또는 B와 A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 가지고 그 다음에 D, F 있습니다. A, B, C, D, E는 아직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E는 이 세 자리 중에 아무 곳이나 다 갈 수 있고요. D와 F도 역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찾자면 DF 혹은 DF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선 조건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E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조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이미 저희가 다 방금 자리 차지한 거 확인했고요. G와 C는 고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적어줬고요. A와 B, 그래서 D는 아까 F와 어때요?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DF였을 때는 2로 가고요. DF 왔을 때는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D와 F는요.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아직 어느 자리라고 확정한 게 없기 때문에 DF 바꿔주고 FD로 2, 그다음에 역시
E가 이쪽으로 오고 FD로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A와 B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BA로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했더니 총 8가지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E는요. D와 B 사이에 앉는다 라고 했는데요. E는요. 어디 있나요? E는요. 이렇게 나오죠. D와 B 사이에 E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2번 볼게요. G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D라고 했는데 G와 가장 멀리 1번 자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E, F, D. 3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D라는 거 항상 옳은 거 아니죠. 3번 볼게요. C 양옆에는 A와 B가 앉는다라고 했는데 C 양옆에는요. A와 B 혹은 B와 A 상관없죠. A와 B가 앉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거 우선 3번 맞고요. D는 B상구와 붙어있는 자리에 앉는다 라고 했는데 D는요. B상구 자리에 붙어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거 아니고요. 가운데 자리에는 항상 B가 앉는다 라고 했는데 가운데 자리는 어디인가요? 4번이죠. A 혹은 B가 앉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3번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유형 6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6번도 역시 이제 휴가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S개발 사업부에서는 부장 1명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장 1명, 과장 1명, 그 다음에 사원 2명이니까 사원 1, 사원 2, 그 다음에 대리 1, 대리 2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5주 동안 개발사업부 전원이 여름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휴가는 한 번씩 2주 동안 다녀오려고 하고요. 다음 중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고르라고 합니다. 시작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를 통으로 쉬어야 됩니다. 회사에는 항상 3명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은 총 6명입니다. 직급 빼고요. 우선은 총 6명의 직원이라고 할게요. 6명의 직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3명 가고 3명은 항상 남아야 됩니다. 과장과 부장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급 직원은 동시에 휴가 중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없겠네요. 1주차에는 과장과 사원만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찾아가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1, 2, 3, 4, 5번에 하나하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1주차에 아무도 휴가 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간다고 했을 때 가능한가요? 자, 부장 가면 되겠고요. 과장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 1, 사원 2 겹치지 않죠? 그 다음에 대리 1, 대리 2 어때요? 6명, 총 6명. 1주차에 아무도 안 간 후고 6명이 가고요. 나머지 부장, 사원 1, 대리 1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태 남고요. 이 사람들이 또 이때 남네요. 다 조건에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차라리 이 방법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보기 5번이 조금 걸리는데요. 보기 5번 한번 볼게요. 대리 중 1명은 3주차부터 휴가해야 라고 했는데 잠깐 보시면요. 1주차에는 과장과 사원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과 사원이 갔다라고 한다면 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나머지 그러면 이제 대리가 남아 있습니다. 대리는 2명이기 때문에 총 4주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되나요? 1주차에는 대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대리는 무조건 2명이기 때문에 2주씩 2번으로 나눠서 가야 됩니다. 대리 1 가고요. 대리 2에 꼭 가야 됩니다. 왜요?
1주차는 과장과 사원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리 중 한 명은 3주차부터 휴가이다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2주차에 한 명 가고 4주차에 한 명이 꼭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유는요. 1주차에는 과장과 사원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시간을 정리할 수 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진실 게임입니다. 자, 진실 게임은요. 일반적으로 4-5명의 진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는 분명히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한 명이 참이면 한 명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두 명이 같이 참이거나 두 명이 같이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 혹은 갑을 병정무 여기서는 5명의 진술이 나오는데요. 충돌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봤더니요. 같은 진술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거 을과 정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정이야 라고 했는데 을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즉 합격한 사람이 정이라고 했는데 을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이거나 한 명이 진실이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건 따져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을이 진실이고요. 정이 거짓이다라고 했을 경우 그중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진실이라는 조건입니다. 갑이 말합니다. 했을 때 갑은 을은 합격하지 않았어. 갑의 말 진실이죠. 그 다음에 을이 진실입니다. 합격한 사람은 정이야 라고 했고요. 내가 합격했어 라고 했습니다. 벌써 어때요? 2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정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합격하지 않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합격자가 병과 정입니다. 합격자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거짓, 정이 진실이라고 해놓고 한번 다시 보죠. 자, 보면 갑입니다. 갑이 말합니다. 을은 합격하지 않았다. 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선 제껴놓고요. 병, 내가 합격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정이 진실입니다. 을의 말은 거짓말이야. 합격자는 알 수 없고요. 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나는 합격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을이 거짓하고 정이 진실이었을 경우 합격자는 병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 게임은 항상 상반되는 혹은 완전히 다른 결의 진술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한다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2명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그걸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8번부터는요. 이제 주어진 글을 읽고요. 짧은 글,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글을 다 읽고 추론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1, 2, 3, 4, 5번 지문의 내용에 따른 보기를 보시고요. 어떤 분위기를 찾아야 되는지 미리 감 잡은 후에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분석 꼭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예술의 각 사조는 특정한 역사적 현실 위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예술에 대해서, 예술의 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예술 사조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예술의 형식 뒤에 숨은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 못한 모방 행위는 형식 미학 또는 관념 미학이 갖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령 어느 예술가가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다면 동시에 그는 그것의 시적 한계와 약점까지 추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사는 세계에, 자신이 사는 시에
접목하였을 경우 현실 문화적 풍토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방행위는 예술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모방행위나 예술사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예술사조는 역사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술사조를 받아들일 때 형식 뒤에 이데올로기 충분히 소화하고 있느냐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사는 시에 접목했을 경우 현실의 문화적 풍토, 즉 역사적인 내용까지도 연관 지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술사조는 현실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까지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현실과 조율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오류에 대한 내용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유형 주제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주제 추론이라고 했지만 주제문 찾기 혹은 내용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이겠죠. 자, 상반되는 두 주장의 논점을 확인하여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또는 의견이 갈리는 주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와 같이 갑과 을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공통된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죠. 갑이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오는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하네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상한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어떠한 사회 분위기, 아무도 일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므로 생산수단의 여기가 포인트네요. 국유화에 의한 경제 정책은 비현실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의 의견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말합니다. 현대에서 대자가 빠졌네요. 현대에서 많은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계속 자본을 투자하면서 자본의 축적만을 발생시키고 노동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계속 부유하게, 생산수단을 가지 못한 자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네요. 생산수단을 국유하여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보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을은요. 생산수단 무엇하자? 국유화하자. 갑은요. 생산수단 국유화 하지 말자. 서로 반대 의견입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생산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강한가? 평등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산수단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3번 생산수단의 소유는 누가 해야 되나?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3번의 질문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에 생산수단이 무엇인가? 이는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라는 것 또한 역시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평등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의 강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라는 것들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요. 1, 2, 3, 4, 5번의 보기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갈 수 있는 토의 문제인지 아니면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토론 문제인지 아마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의와 토론입니다. 주제 추론 이 문제는요. 상반된 두 주장의 논점을 확인해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해당이 됩니다. 즉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라는 팀으로 극명하게 어때요? 의견이 갈려야 되는 주제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토론으로 가릴 수 있는 것과 토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을 때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생산 수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국유화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토론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대표 유형 추리 파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표 유형은요, 총 9개였고요. 그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낱말의 유형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추론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명제라던가 찬반, 그 다음에 진실, 거짓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배열하기, 묶기, 연결하기라던가 혹은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3단 논법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셨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4일차 대표 유형 추리 파트 함께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